록시드랩스의 최용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연 주제가 뇌와 연결된 VR의 시대가 온다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저는 전공을 이제 뇌과학을 했었고요. 이 VR이라는 새로운 산업에서 뇌과학이 어떻게 접목돼서 쓰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뒷부분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의 소개, 그리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석사를 하고 있을 당시가 2009년, 2007년 이때였는데 영화 아바타가 되게 흥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영화 아바타를 보고 와, 진짜 이게 사람이 생각만으로 뭔가를 움직일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연구였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나 두고 그걸 원격에서 이제 이런 이제 뇌파 장비를 쓰고 저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나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어. 나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싶어. 나 앞으로 가고 싶어. 나 멈추고 싶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해를 해가지고 아, 이제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구나 해서 로봇을 이제 왼쪽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원격에서 로봇을 제어하는 연구를 했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은 상용화가 되려면 한 10년, 20년 이렇게 내다보고 미리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제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 이제 세상에 내놓고 사람들한테 직접 어떤 제품들의 가치를 전달하면서 바로 어떤 산업화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갑자기 들고 나서 저한테는 연구가 좀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이제 과감하게 박사를 하다가 자퇴를 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창업을 했던 회사는 와이브레인이라는 회사였고 지금도 이제 잘 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2015년에 이제 이 록시드랩스라는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던 거는 감정을 분석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태까지 표정 인식, 음성 인식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람의 뇌를 바로 연결해서 감정을 알아낼 수 있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이야기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VR 기기인데 원래 그냥 VR 기기에는 행동을 분석하는 장치들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저희 VR 기기에는 시선 추적을 할 수 있는 센서도 달려 있고 뇌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딜 쳐다보는지, 그때 뇌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2018년에 VR 부분, 그러니까 CES라는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최고의 혁신상을 받았어요. 이게 최고의 혁신상이 저희도 맨 처음에 받았을 때 되게 그냥 상을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이게 한 3년 동안 구글이나 삼성만 받았던 상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는 이게 뇌파랑 시선 추적을 결합한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그냥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시장을 어떻게 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그때는 많이 고민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의 스토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창업 초기에 저희가 디자인했던 헤드셋이에요. 여기 더듬이 같은 게 뇌파 센서예요. 그래서 뇌 상태를 읽을 수가 있고 요 앞에 이제 마이크처럼 나와 있는 게 시선 추적을 할 수 있는 카메라인 거예요. 요거를 뭔가 사업화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수능 영어 지문 중에 하나인데 저걸 아이들한테 저걸 끼우고 이렇게 읽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읽는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이제 해서 저희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예측을 해보면 이 아이가 이 단어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영어의 몇 형식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정보들을 캐치할 수 있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 광고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보는데 광고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보는지, 이 광고를 진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 광고를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서 실제로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만들었었습니다. 심지어는 2016년에 저희가 CES를 2018년에만 나간 건 아니고 2016년에 딱 창업 1년 만에 저걸 만들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CES에 갔었는데 2016년에 가서 이제 보니까 저희가 10개의 주목받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근데 주목은 많이 받았는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이게 뭔가 뭘 팔고 싶은데 저 장비, 그러니까 투자자분들도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이제 저희가 제품을 이제 상업화를 하려고 저희는 되게 작은 이제 돈이 얼마 없는 회사니까 좀 큰 회사에 가서 이거 같이 사업을 좀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봐도 약간 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많이 했었죠. 이걸 진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게임에도 적용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막 쳐다보면서 막 집중하면 막 에너지가 나가는 이런 이제 게임들도 만들었었고 이제 쳐다보고 그냥 생각만 해도 타이핑이 되는 이런 기기들도 만들었었어요. 이걸 어떻게 뭔가 보급 사업을 해보려고 막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화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하고 한 2년 동안 보시겠지만 이 앞에 나온 슬라이드는 저희가 창업하고 한 2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보시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저 때는 정말 저희가 집을 안 갔어요. 거의 저희 직원들이 밤새서 막 만들고 막 엄청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VR 시장이 이제 막 뜨기 시작했었어요. VR은 머리에 어차피 쓰니까 그러면 거기에 센서를 달아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VR을 시작했고 룩시드 VR이라는 제품을 처음으로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 초기 단계에 저희가 생각했던 건 VR이 지금은 엔터프라이즈, 가격도 비싸고 설치형으로 진행이 되지만 나중에 정말 집집마다 보급이 되고 개인마다 이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개인 맞춤형 서비스 혹은 개인 맞춤형 광고, 컨텐츠 이런 데랑 연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 그래서 VR, AR 이런 이제 장비들에 탑재될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한 센서들을 개발하고 이 안에 저희 알고리즘을 얹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인지 상태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편안한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런 인지나 감정에 대한 상태들을 얻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 정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 룩시드 VR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마 부분에 이제 뇌파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좌뇌, 우뇌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 렌즈 밑부분에 조그만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동공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건 착용을 하는 장면인데 착용을 하면 좀 징그러워 보이지만 저 양쪽 눈이 보여요. 양쪽 눈에 동공의 크기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저 파란색 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뇌파라는 신호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는 호텔 방 같은 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텔 방을 체험했을 때 막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막 이런 체험도 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의 이제 장비와 다른 건 이 체험을 하고 있는 동안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레코딩한 다음에 저희 알고리즘으로 이 사람이 그때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 헤드셋 하나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 안에 파트가 거의 한 80개에서 100개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금형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금형을 하게 되면 돈도 돈인데 이게 엄청난 노력이 들어요. 이 저거 하나하나를 맞추는데. 또 저걸 또 만들었으면 조립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많이 팔리지 않아요. 막 B2C로 10,000대, 20,000대 이렇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저거를 저희가 대전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나하나 조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에 들어오면 조립을 해서 팔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저걸 이제 장비를 사실은 저희는 그 연구용 장비로 판매를 했었어요. 저걸 이제 연구용 장비로 팔아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게 만들었었죠. 왜냐면 기술이 처음 도입되는 순간이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해? 라는 퀘스천에 대해서 답을 하려면 결국 연구 사이드에서 뭔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고, 거기서 어느 정도 조금 뭐 이런 가능성들을 보고 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바이브라는 플랫폼에 그 저희 센서를 그냥 탑재하는 형으로 지금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정확한 센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였고, 지금도 앞에 이마 부분에만 센서가 6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썼는지 안 썼는지 느낌도 잘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얇은 그 PCB라고 하는데 전자 회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뇌의 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 그런 디자인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제 뭐 이런 센서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감정을 분석하거나 사람들의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얹어서 뭔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은 거죠. 이건 이제 플랫폼으로 가기 위한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다음 달에 저희가 출시하려고 하고 있는 링크라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제 뇌랑 VR이 연결된 최초의 제품이다 라고 해서 좀 상징적으로 링크라는 단어를 썼고요. 저 마스크 부분 앞에 이제 저희 이제 그 뇌파 전극이 달려 있어서 착용만 하면 바로 이제 그 뇌 상태가 VR에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VR이라는 환경에서 자기 뇌의 상태를 3D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상 공간 안에서 자기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실제로 이제 그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요. 뉴로 피드백이라 그래서 저희가 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뭐 이런 이제 정신적으로 좀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뇌 상태를 직접 이제 자기가 확인을 하면서 알파파를 트레이닝하거나 이제 베타파를 트레이닝해서 안정 상태를 계속 유지해요. 그래서 자기 뇌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안정 상태로 가는지, 자기 뇌를 어떻게 사용해서 이제 집중 상태로 갈 수 있는지, 이걸 이제 스스로 배워볼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실질적인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VR 마인드 케어라고 저희가 지금 그 솔루션으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VR로 어떤 테라피나 어떤 치료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헬스케어라고 하는 VR 헬스케어 시장이 되게 크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미국이 특히 되게 크게 형성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보통 어떤 리포트에 따르면 한 6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사실 VR을 쓰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가지고 테라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이제 그 상담사나 어떤 이제 치료를 하시는 분은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찡그리면 아, 이 사람이 힘들구나. 뭐 어떤 눈을 바라보면서 눈 동공이 흔들리면 아,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알아내는데, 사실 그런 정보들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VR을 끼면 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선이나 뭐 뇌파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실시간으로 이 환자에 대한 정보, 혹은 이 피험자, 그러니까 이 체험자에 대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이걸 나중에 데이터를 모아서 이 사람의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의 호전도가 얼마나 이제 호전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은 치료를 하고 저희 센서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분석하고 진단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이제 마인드 케어 혹은 멘탈 케어에서의 지향점은, 사실 저희가 센서를 기반으로 해서 검사나 어떤 분석을 해주고 어떤 테라피도 가능한데, 전문가들이랑 실제로 VR에서 원격으로 같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이제 체험 공간도 같이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 상담, 테라피, 이게 그 VR 그냥 끼기만 하면은 모두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믿기로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뒤에는 정말 병원에 가지 않아도 VR을 끼면 병원에 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믿고 지금 이제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더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신기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소비자 설문조사라고 해서 그 설문조사 많이 하시죠. 많이 하는데 설문조사를 잘 믿진 않아요. 실제로 이제 광고를 만든다거나 제품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거짓말이 없는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고 싶어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설문조사만으로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VR 안에서 이걸 이제 관찰하고 저희 센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광고 같은 경우도 이 광고가 얼마나 대박을 쳐서 여기에 매출 효과를 얼마나 줄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한 어떤 데이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들에 대한 리포트를 제공해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제 그 뇌과학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이루어져 있고 뇌과학의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VR에 접목됐을 때 이런 이제 뇌과학이 적용돼서 어떤 분야들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이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